어떤 수술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흔하게 생길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치질 수술에는 제일 큰 문제는요, 수술을 했는데 계속 불편해요. 재발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연고영의 윤상민, 김동원입니다. 요즘에 병원에 딴 데 수술 받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상처가 안 낫는 것 같아요. 수술을 했는데 계속 불편해요. 재발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맘 놓고 딱 물어보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경우들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들으면 편해지시지 않을까 해서 이번 편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런 분들한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항문에 있는 질환, 불편함은 치질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불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불편했던 것과 수술 후에 불편한 건 비슷하게 보일지언정 완전히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꼭 먼저 기억을 하시죠. 우선은 항문 수술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문 수술은 기본적으로 열어놓는 상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다 꼬매놓으면 변이 다니면서 골마서 터지기 때문에 열어놓고요, 살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나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저 수술했는데 2주 됐어요. 근데 계속 불편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낫는데 한 달에서 두 달은 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따라서도 상처의 크기에 따라서도 걸리는 시간은 달라지지만 보통 한두 달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길게 아무 문제 없는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지 낫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술을 하면서 몇 가지 주요한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항문이라는 것은 혈액순환이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피가 나면 엄청나게 많이 날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꼭 혈관을 다루는 치질 수술이 아니고 치료든 확장 수술이든 치열 수술이든 해도 피가 날 수 있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는 변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째서 꼬매놓고 똥을 발라놔요. 그러면 대부분은 골마서 터지게 될 거예요. 근데 항문은 웬만해서는 골마서 터지는 일은 없어요. 작년 저희가 수술을 하고 통계를 내보면 상처에 감염성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그리고 또한 수술 후에는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보통 이 통증은 짧으면 일주일, 길면 좀 2주 이상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픈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발하거나 문제는 아니고, 상처가 낫는 동안 통증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고, 나빠지지 않는다면 조금 기다릴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문제 중에 치루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문 상처는 이렇게 열어놓는다고 했는데 살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나으면 잘 낫는데, 피부 길이가 먼저 이렇게 붙으면 그 밑에 공간이 남죠. 그게 길이 생기는 걸 치루라고 하죠. 비정상적인 길이 생기면서 그 안에 지저분한 염증 물질이 쌓여서 골맞다 터졌다를 할 수 있는 게 상처가 낫는 과정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붙지 않도록 잘 문질러 주는 거를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려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또 큰 문제, 장기적 문제 중에 제일 흔한 건 협착이에요. 그러니까 치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치질 조직을 제거하고 꼬매놓게 되면 항문이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변이 묽거나 항문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낫는 과정에서 흉터화되면서 쪼그라드는 협착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괄약근이 손상될 수 있는 치료 수술이든 확장 수술이든 이런 게 있을 때는 항문이 넓어질 수는 있지만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내가 불편한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환자들이 낫지 않아요, 재발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건 만성적인 합병증이랑 연관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심해진 부종이 오랫동안 부어 있으면서 안에 붓기가 빠져도 겉에 살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늘어진 채로 남는 경우죠. 하지만 이거는 늘어진 살이고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다면 그냥 두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 후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원인들로 불편함이 계속 남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치질이 불편했었죠.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치질로 처음에 피가 났었고, 좁아져서 찢어서 피 나는 건 둘 다 동일하게 출혈이긴 하지만 원인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흔하게 생길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보통 환자들이 오면 자신이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우선 치질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옛날에 치질이 있었어요. 그때 한 군데가 붓다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고장난 것만 수술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남은 두세 곳은 부풀어 있지만 아직 고장은 안 났어요. 그건 내비둔 거죠. 그럼 걔네들은 앞으로 살다 보면 또 배변이 안 좋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고장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재발은 아니에요. 그리고 항문에 문제되는 한 3-4군데를 모두 제거를 해도요, 혈관을 싹 없앤 건 아니기 때문에 남은 혈관들은 또 한 20-30년을 더 살다 보면 또 부풀어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문이 아파서 치질이라고 들었는데 입원 안 하고요, 국소마취로 한 군데만 똑 뗐어요. 그랬다면 이 사람은 그때 외치액 혈전증으로 하나가 많이 부풀어서 아파서 그것만 뗐구나. 근데 이번에는 그쪽이 아닌 딴 데가 고장난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환자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치질 수술에는 제일 큰 문제는요, 좁아지는 거예요. 대부분은 배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 뿐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이거를 많이 잘라내고요, 많이 꼬매놨어요. 그러니까 항문이 많이 좁아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배변 곤란이 많이 생기니 기본적으로 확장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교과서에도 확장 수술을 같이 하면 배변이 편하고 환자도 편하다, 통증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게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치질 수술할 때 확장 수술을 같이 하니까 약해진다는 얘기가 생긴 거예요. 원래 치질을 뗀다고 항문은 절대 약해지는 수술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확장 수술 때문에 약해졌던 것이죠. 항문이 약해지면 변이 묽을 때 변이 새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팬티에 묻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항문이 근지럽고 축축해지고요, 변이 묻어 있으니까 똥독이 피부에 올라와서 빨개지고 화끈거리게 되고, 더 심해지면 이제 팬티에 변이 묻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 환자가요, 항문이 계속 아파요, 수술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치질이 붓거나 그래서 아팠었는데 지금은 변이 새서 아픈 거죠. 그때는 하나가 단단하게 만져지면서 아팠으면 지금은 항문 전반적으로 화끈거리고 아프다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부종이 생겼을 때는 환자들이 계속 남아서 재발했다고 느껴요. 이건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기면 심한 부종이 생길 수 있고, 부기가 가라앉아도 늘어진 살이 남게 되죠. 재발이라기보단 수술 후 부종, 그게 남아서 늘어진 살, 이거는 수술적인 제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